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 은곰상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심사위원 특별상이냐, 그러니까 비경쟁 부분에 주는 상이냐, 아니면 본상이냐라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61년 2월에 개봉했던 전설의 명작 마부, 감독 황대진, 주연 김승호의 이 명작 영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961년 6월에 마부는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죠. 한국 영화 사상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듬해에는 이제 오발탄이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존재감을 과시하게 되는데요. 61년이면은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저는 당연히 뭐 개봉 당시에는 영화를 볼 수가 없었고요. 나중에 자료로 남아있는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제가 본 그 필름에는 영어 자막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마 베를린 국제영화제 출품 프린트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영화제에 출품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마부는 영원히 유실됐을지도 모르죠.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워낙 필름이 귀한 물건이니까 필름을 이렇게 횡으로 잘라서, 원래는 이제 상하 양쪽으로 이제 톱날이 물려야 되는데 한쪽만 이렇게 물리도록 해서 찍는, 그러니까 똑같은 필름도 두 배로 늘려서 찍는 이 신공들이 난무하던 시대였고요. 또 자료 보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을 때니까 밀짚 모자에 이렇게 테두리 장식으로 영화 필름 같은 거 잘라서 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텔레비전도 계속 보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이제 계속 다시 녹음하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재생해서 쓰던 시대니까 의외로 예전 자료들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설의 텔레비전 연속극 여로 같은 경우도 지금 남아있는 경우는 딱 한 회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오발탄 영화도 역시 영어 자막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시카고 영화제 출품작 프린트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 은곰상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심사위원 특별상이냐, 그러니까 비경쟁 부분에 주는 상이냐, 아니면 본상이냐라는 건데요. 본상입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지금은 이 특별 은곰상이 없어지고 좀 그 시상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베를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회의록 등등을 보면 미국 감독이 이 상의 수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마부에는 꼭 상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대목도 나오고요. 또 이게 경쟁 부분 본상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외국 출국이 상당히 어려울 때니까 강대진 감독이 노미네이트 된 건 알았지만 베를린 현장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레드카펫을 밟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못 간 겁니다. 필름만 갔습니다. 주연 배우, 감독, 뭐 관계자 다들 못 갔죠. 못 가고 이제 수상 소식만 전해졌는데요.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주최 측이 보낸 트로피가 분실이 된 겁니다. 베를린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직항표는 전혀 없었고 등등. 그래서 이제 2007년에 부산 국제영화제 그 조직위원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베를린 국제영화제 측에다가, 개최 측에다가 이런 사유로 트로피를 분실했다. 이제 감독은 트로피의 실물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보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공문을 띄우죠.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군말 않고 복제품,
정품이죠. 예, 정품을 다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피가 이 강대진 감독의 그 사모님, 미망인이라고 하면 좀 너무 옛날 표현일까요? 아무튼 그 사모님에게 전달이 돼서 부인께서 대신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마부가 특별상, 그러니까 비경쟁 부분 상이 아니라 경쟁 부분의 이 본상 수상작이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강대진 감독님은 1933년 전라남도 신안 태생이고요. 6.25 참전용사입니다. 군에서도 정훈 관련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1년에 개봉한 마부 전에 1960년에 김영수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쓴 박서방이라는 작품도 만들었죠. 이 박서방은 마부와 어떤 부분에서는 좀 관련성이 많은 작품인데요. 역시 서민 생활의 애환을 다룬 작품이고 주연 배우가 김승호로 똑같습니다. 이 마부는 마부라는 이제 직업이 있는데 이 박서방에서는 그 이런저런 땜장이 뭐랄까 이렇게 그 부잣집의 여러 가지 그 집수리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주고 이런 역할 등등등이죠. 그런데 마부에서는 이제 사회의식이 강조가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우마차의 통행을 뭐 등등등 이런 구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961년만 해도 도심지에 이 마차가 다니던, 그러니까 마차가 주요 운송 수단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당시의 그 시대적인 변화가 상당히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부인 김승호 선생이 요즘은 뭐 트럭이 많아져서 일거리가 줄었다라고 그 직접 얘기하는 대목도 나오고요. 그 마차 옆으로 트럭이 지나간다든가, 또 사이드카 얘기도 나오네요. 사이드카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마차와 트럭 사이의 중간 운송 수단이 사이드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토바이 옆에 왜 사이드카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기에 이제 화물을 담아서 운반하던 그런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박서방이 이 개인적인 애환, 서민들의 삶을 디테일하게 그린 그 풍속화, 어떤 사회적인 그 당대의 풍속화 같은 느낌이 있다면 마부는 거기에 덧붙여서 시대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담아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연 배우는 김승호, 한국인의 아버지상을 구현한 인물로 불리죠. 그런데 한국인의 아버지상은 저는 이제 두 갈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김승호에서 전원일기 최불암으로 이어지는 전통사회에 기반한 듯한 우리의 아버지상.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과는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상이라면, 산업화 도시화의 그 시대가 열리면서 이쪽을 대변하는 아버지상은 김진규에서 이순재로 이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상이 둘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호 선생의 데뷔는 연극 무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동양극장을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동양극장은 1936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상업극장입니다. 지금 문화일보 자리인데요. 홍순언이라고 하는 분과 배구자, 악극단의 배구자, 이 배구자는 또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애첩이었느니 뭐 딸이었느니 등등 소문이 도는 배정자의 조카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 PD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기회를 내서 따로 방송하겠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일일이 적어 놓기는 하는데 과연 뒷감당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얘기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옆길로 새서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사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호 선생은 동양극장에 연구생으로 입단하는데요. 당시의 동양극장은
군수 월급이 9원일 때 주연 배우에게 30원을 주던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형 극단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자면은 왜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했겠느냐? 당시에는 영화가 번성하지 않았을 때니까 1930년대에 지금으로 치면 영화 배우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의 그 인기, 흥행성 이런 것들을 모두 구현한 곳이 동양극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양극장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부에서 김승호 선생님의 애인,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 장면으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만은 황정순 여사, 수원댁 황정순 여사도 역시 동양극장의 연구생 출신이고요. 또 장녀 옥례로 나오는 조미령, 이 조미령 선생님도 동양극장의 아역 배우 출신입니다. 동양극장의 아역 배우는 당대 관객들의 눈물 콧물을 쏙 빼는 아주 주요한 존재였는데요. 신재동, 엄미화 그리고 조미령이 그 동양극장의 3대 아역 배우입니다. 그래서 동양극장 얘기를 제가 쭉 드렸습니다. 동양극장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부에서 마주로 나오는 주선태, 이분도 동양극장 연구생 출신입니다. 이분은 북한 어디가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요. 양복점을 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양복점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전문직이었죠. 수익도 꽤 많았는데 이분은 연극이 좋아서 양복점 닫고 동양극장 연구생으로 입단해서 나중에 동양극장 무대에 씁니다. 그러니까 마부의 주요 배역 중에 김승호, 황정순, 조미령, 주선태 이런 분들이 다들 동양극장 연구생이니까 동양극장이 한국 연극사에 끼친 영향도 또 영화사에 끼친 영향도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호 선생님의 자녀 중에 영화배우가 있죠. 김희라. 이분이 이제 그 김승호 선생님의 아들이고 주선태 선생님의 그 아드님도 나중에 그 연극배우가 되고 TV에도 출연했습니다. 주용만 이분이 주선태 선생님의 자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부 과연 어떤 내용이었길래 1961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수상했던 걸까요? 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회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